안녕하세요, 정미애입니다. 냉장고 속에 익은 김치 처치 곤란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김치 볶음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됩니다. 오늘 김치 볶음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요리의 지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만점 참치가 들어간 김치 참치볶음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김치 들깨가루 볶음. 평범한 김치의 재탄생. 김치볶음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자, 그럼 재료부터 먼저 썰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김치는 먼저 손질을 하게 되면 이제 도마나 칼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깨끗한 재료부터 먼저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양쪽 끝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한 4-5mm 폭이 되도록 채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파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김치는 일단 뿌리 쪽을 좀 잘라내 주시고 기본적으로 있는 그 김치 크기에서 세로로 먼저 한 2번 정도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집어먹기 편할 정도로 한 3cm 정도 폭이 되도록 썰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양념장을 먼저 섞어보도록 할게요. 양념장은 굉장히 간단해요.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여기에 지금 설탕이 약간 들어갔는데요. 이 설탕이 들어가는 이유는 김치가 가지고 있는 신맛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치가 그냥 적당한 정도다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신맛이 좀 강하다 싶으면 약간 더 추가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다진 마늘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기름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양념을 김치하고 같이 섞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썰어놨던 김치에 같이 집어넣고, 자, 그냥 사용을 했을 때하고 한번 이렇게 또 양념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하고 사실은 맛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로워 보이지만 볶으면서 그냥 추가로 넣을 때하고 골고루 먼저 이렇게 양념이 어느 정도 벨 수 있도록 버무려졌을 때하고 맛이 좀 달라지니까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좀 만들어 보시도록 하세요. 자, 팬을 먼저 한 중간불 정도로 달궈서 준비를 해주시고, 김치를 볶을 때 사실 가장 맛있는 건 들기름을 볶을 때거든요. 물론 없다면 일반 식용유나 참기름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조금 넉넉히 제가 2큰술 정도 넣었고요. 여기에 준비해 놓은 김치를 넣고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보통 볶음 요리를 할 때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볶아야 되지? 매번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김치를 볶으실 때는 김치가 약간 나른한 느낌이 날 때까지, 그리고 조금 투명한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너무 세지 않은 상태로 중간불 정도에서 고르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볶다가 여기 아까 썰어놨던 재료 중에서 양파가 있었죠. 양파를 넣고 한 번 더 같이 볶아주세요. 자, 어느 정도 양파가 조금 투명한 느낌이 돌려고 할 때까지 볶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오늘의 이제 주재료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참치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참치는 먼저 기름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들기름을 볶았잖아요. 근데 들기름이 아니라 그냥 식용유에 볶을 거다 하는 경우라면 참치에서 빼낸 기름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죠. 처음에 김치를 볶으실 때. 그래서 이때 참치를 넣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참치는 그럼 처음부터 왜 볶지 않고 나중에 넣나요? 그러실 수 있는데 참치는 이미 익혀진 재료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래 볶게 되면 굉장히 뻑뻑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익은 걸 더 익히게 되는 게 돼서. 그래서 조금 나중에 넣어서 볶아주시는 게 더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참치까지 넣고 어우러지게 볶아지면 아까 준비해놨던 파를 집어넣고 한 번 더 볶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 통깨를 좀 넣어주시거나 후추를 좀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들기름을 추가로 해주시거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식성에 따라서 조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참치김치 볶음을 완성해 봤고요. 이렇게 참치김치 볶음 말고 이번에는 입안 가득히 고소함이 퍼지는 김치 들깨가루 볶음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이것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끝에 부분 꼭지는 좀 잘라주시고 적당히 등분을 해주시는데 아까처럼 뭐 그렇게 정사각형 크기로 집어먹기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한 1cm 정도 폭으로 이렇게 채를 썰듯이 썰어주셔도 좋아요. 파도 어슷 썰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팬은 좀 달궈주시고 마찬가지로 들기름을 좀 둘러주세요. 2큰술 정도 둘러주시고 요거는 조금 전에 볶았던 그 김치 볶음하고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물에 씻은 김치를 집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나른한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투명한 느낌까지 볶아지면 여기에 육수를 넣어줄 거예요. 무슨 육수냐면 멸치 다시마 육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국 같은 거 끓일 적에 찬물에다가 다시마와 멸치 손질한 거 집어넣고 물이 끓으면 다시마 건져내시고 나머지 이제 멸치는 한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육수예요. 그래서 이 육수를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그래서 국간장은 김치가 간이 좀 센 경우에는 조금 덜 넣어도 되거나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은 좀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썰어놨던 대파 어슷 썬 것도 같이 넣고 볶으시면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는 이제 하이라이트죠. 들깨가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깨가루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너무 이렇게 떡지는 느낌이 나게 되고 너무 적게 나오면 또 이제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량씩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주세요. 그래서 김치와 좀 어우러지면서 고소한 맛도 살릴 수 있도록 약간 더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추가를 하시면서 넣어주시게 되면 구수한 맛이 살아있는 또 김치볶음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들깨가루를 넣은 이 들깨가루 김치볶음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취향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요리. 매콤 담백한 김치 참치볶음과 고소하고 향긋한 김치 들깨가루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반찬으로도 좋고 또 다른 반찬이 없을 때는 간단히 덮밥을 만들어서 드시기에도 좋은 김치볶음입니다. 재료가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